집은 사는 곳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고 제가 늘 옛날부터 얘기했는데요. 늘 아이들이 뛸까봐 조바심을 내야 되고,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으면 아빠가 기타를 치고 싶어도 공부에 방해가 될까봐 치지 못하게. 근데 사실은 그 개인주택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자유로워지죠. 늦은 시간에 피아노를 치고 싶으면 피아노 칠 수 있고요. 아이들이 공부하는 동안 다락방에서 아빠는 기타 연주도 할 수 있는 거고. 모든 구성원들의 각각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게 주택이라는 생각합니다. 범어동 단독주택이죠. 예.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 다락까지 해가지고 한 140평 정도 규모에 되는 단독주택. 콘크리트 건물과 목조주택의 가장 큰 차이는 뭐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소재의 차이입니다. 주택을 짓기 위한 용도로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들이 콘크리트고요. 그 다음에 목조주택, 스틸하우스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각 소재들이 갖고 있는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 특성에 맞도록 잘 이제 집을 지어야 될 것이고요. 그 특성의 특징들을 잘 파악하고 시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각각의 장점과 단점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뭐 어떤 것이 더욱 우월하다, 우위에 있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흔히 집이라고 하는 주거 환경에서는 목조주택이 주는 그런 장점들이 더 많지 않겠나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먼저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집을 지을 자리에 그 터정리를 하고 이 땅이 얼마나 튼튼한지 몇 킬로의 무게를 버틸 수 있는지를 지질 조사라든지 아니면 접한 제하 실험이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땅이 버틸 수 있는 지내력 검사를 먼저 합니다. 그 지내력에 맞는 구조 설계가 들어가고요. 그 구조 설계를 바탕으로 이제 기초 공사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런 노하우들이 많이 있어야 깨끗한 면이 나올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 편들 자체도 깨끗하게 써지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면이 나올 수 있는 거고 면이 좋아야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우리 방수나 이런 문제에서도 나중에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현장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를 끊어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끊어쳐야 되는 현장에서는 반드시 그런 조인트부에 이런 지수막을 넣어주면 그 지수판을 이제 써서 끊어치는 부분에서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물론 외부에서 방수를 하지만 세월이 지나서 땅이 침하된다거나 지진이 일어난다거나 했을 때 건물이 살짝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접합부들이 가장 취약하겠죠. 그러면 그 외부에서 어떤 방수막이 뭐 살짝 찢어진다거나 아니면 뭐 흠이 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혹시 물이 또 타들어왔을 때 이런 지수판을 통해서 물을 한 번 더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물론 광급 공사나 규모가 있는 공사에는 도면에도 이런 부분들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 그 공사 쪽으로 오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표현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시공회사의 노하우로 하고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굵은 철근이 들어가고 깊이 파진 부분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보 같은 경우들이 가장 중심적인 힘을 받기 때문에 여기는 굵은 철근들이 들어가 있죠. 이런 것 역시도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내진 설계에 의한 구조 도면대로 진행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런 철근의 간격들이나 철근의 깊이 그 다음에 철근의 두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현장에 와서 직접 체크도 하지만 또 감리자라는 분이 오셔서 이런 부분들을 다 체크하고 갑니다. 각 현장을 맡고 있는 현장 담당 직원들이 현장 일지를 쓰기도 하지만 밴드를 통해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진행되는 공정부에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자체적으로 계속 제가 그런 부분들을 또 체크를 합니다. 구조에서만큼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제가 현장을 그 주요 공정마다 늘 방문해서 체크도 하고 자체 감리를 하고 있지만 밴드에 올려진 사진들을 매일 체크해주고 피드백을 함으로 인해서 중요한 부분들이 미스가 없도록 체크를 하고 있고요. 단톡방을 만들어서 건축주분들과 이렇게 소통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는 시공사가 되기 위해서 그 전부터 많은 것들을 건축주분들에게 보여드려야 되고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바닥하고 저 바닥의 다른 점이 스티로폴이죠. 여기는 실내가 됩니다. 바닥이 실내니까 1층에 우리가 사람이 거주를 하는 공간이고 그리고 이 바닥에 우리가 나중에 온돌 파이프를 깔고 그런 거를 하기 전에 또 스티로폴을 넣거든요. 외단열 공법이라든지 내단열 공법을 많이들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아무리 조심해도 파손될 수밖에 없고 뭐
간혹 부서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게 중요한 부분일까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근데 그거를 그대로 그냥 콘크리트를 타설해서 묻어버리느냐 아니면 그런 틈들을 다시 이제 우레탄 폼이라든지 여러 다른 단열재로 다시 충진을 하느냐 그런 과정들이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게 뭐 파손되거나 깨진다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얼마나 관리해 주느냐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단열 성능만 놓고 본다면 뭐가 더 높다 낮다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단열재는 두껍게 가고 밀도가 좋은 걸 쓸수록 단열성은 좋아집니다. 그리고 건축주가 어떤 단열 방식을 선택할 것인가를 건축가와 잘 상의해서 하면 뭐 어떤 형태의 집이든 간에 단열성이 높은 집을 지을 수 있겠죠. 첫 번째 청소로 되기 잘 되는 현장이라서 늘 우리 회사는 고객의 집을 드릴 때 그런 마음으로 공사 현장도 내 집처럼 늘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이 현장에서 제일 중요하죠. 최대한 현장에서 안전모 비치라든지 해서 작업하실 때는 쓰실 수 있게 비치를 해놓고 있는 상황이고 청소 단도리를 제가 좀 많이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 이제 그런 부산물들이 안 보여야지 사고를 예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항상 최선을 다해가지고 현장 안전 위해서 현장을 최대한 깨끗하게 관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7살 때 목조주택 학교를 가게 됐어요. 그때 거의 제가 최연소였고 주변에서 열심히 한번 해봐라 뭐 좋은 직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응원들도 많이 해주셨고 그때 이게 직업이 될 거라고 사실 생각 못 했습니다. 그냥 한번 배워보고 싶었고 목수일이라는 거에 대해서 나무를 만지고 나무를 가공하고 뭐 이런 일들도 좋은 일이었지만 저에겐 그것보다 사실은 제가 지은 집에 누군가가 살면서 되게 만족하시고 편안해 하시는 모습 그런 집이라는 공간을 제가 제공해 드렸다는 것에 일조했는데 거기에서 느끼는 보람이 상당히 컸습니다. 건축주를 미팅하고 그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설계를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자재를 선정하면서 이분의 성향과 취향을 알아가고 그리고 그 삶과 성향과 취향에 가장 적합한 그리고 가장 가까운 집을 지어드렸을 때 그분들이 만족하는 모습에 그쪽에 더 무게를 두는 것 같아요. 사실 주거라는 곳은 내가 편하게 누울 곳, 쉴 수 있는 어떤 공간의 요소들 뭐 여러 가지들 사실 신경 쓸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사실 규모는 작지만 가장 많은 요소들이 들어가는 건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건축의 꽃이 주택이라고 생각합니다.